3월 27일 토익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 시험에서 쉬웠던 적이 없어서 쉬웠다는 얘기를 해본 기억이 없기는 한데 오늘은 LCRC 양쪽이 다 어려우니까 되게 지치는 형태의 시험이었고 특히나 LC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지쳐있는 파트 4에서의 난이도가 높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시험이 파트 1도 무겁게 시작해서 파트 4까지 되게 무겁게 끝난 느낌이었어요. 물론 RC도 파트 5부터 파트 7까지 다 포인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험의 전반적인 200문제의 구성이 어느 하나 약간 쉽게 빠지는 거 없는 되게 무거운 난이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트 5부터 살펴보면 난이도 중상 이상을 보고요. 누구나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앞에서 101번부터 110번까지 라인은 좀 무난했다고 보고 학생분들이 틀릴 여지가 있는 문제가 오히려 지금 4번이 된 것 같거든요. 이게 테스트라는 단어를 동사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명사도 되고 관사 뒤에 명사를 넣는 자리여서 오히려 이 자리에서는 지금 동명사를 논하는 게 제가 추가로 특강 때 문제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더욱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빼고 갔고 그냥 명사로 테스트 들어가는 게 맞는 자리. 그러니까 생각보다 평범한 자리인데 틀렸다면 단어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8번 같은 경우도 매뉴얼 앞에 업데이티드를 넣는 분사 문제였어요. 말 그대로 업데이트된 매뉴얼. 근데 여기에 업데이팅을 넣어서 매뉴얼을 업데이팅 하는 것이 이런 말이 된다라고 만약에 생각하셔서 업데이트를 골랐다면 여기에 R로 스위치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평범하게 업데이트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좀 괜찮고 넘어가 보면은 전치사 문제 중에서 비트윈이 어려운 전치사는 아닌데 이 문장이 살짝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뭐 A 부서와 뭐 B 회사 사이의 전화 한 통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뭐 이런 예문이었는데 얘는 틀렸다면 비트윈의 어려움보다는 그 문장이 약간 난이도가 있게끔 나와 있는 게 좀 어려웠고 17번 문제는 28번 문제와 같이 이번 시험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엔 저희가 뭐 인투 같은 것을 보고 뭐 룩을 고른다 뭐 이런 문제들을 봤었다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특징은 look into, pick out, 뭐 use up 뭐 이런 세트 표현을 아예 보기에 깔아놓고 수거를 고르는 듯한 문제가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의 덩어리를 고르는 듯한 문제가. 근데 말 그대로 동사 해석해서 의미에 맞게 넣는 거긴 한데 문장도 조금씩 생각할 여지가 있고 아무래도 그렇게 동사에 뭔가 하나 더 붙어있는 표현들이 학생분들 입장에선 되게 잘 외워지는 표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17번하고 그 다음에 28번은 둘 다 고난이도 문제로 빼야 될 것 같아요. 17번은 내용이 이 사람이 생각하는데 구매 부서가 새로운 프린터를 뭔가 빈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로 갔거든요. 그랬을 때 구매부서가 새로운 모니터를, 새로운 프린터를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려해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생각해 봐야 한다. 뭐 이런 의미로 가면 룩인투로 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룩인투는 뭔가 알아보거나 살펴보거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갔죠. 근데 이제 픽아웃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의 적절성이 만약에 선택의 문제로 썼다면 사실은 뒤에 있는 getting을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냥 pick out the monitor, 뭐 pick out printer 이렇게 바로 명사가 들어가지 오히려 getting을 연결하는 게 내용상 더 어색해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고민 안 해도 해석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뒤로 넘어가 보면 22번 문제도 헷갈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얘도 분사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리뉴가 뭐 갱신하다, 연장하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뭐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까지 가기 때문에 저 포커스를 놓고 생각해 보면 이 문장의 의미가 뭐 동네에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얘네가 어떤 에너지에 대한 빈칸한 포커스의 결과로. 그래서 뭔가 이런 집중사항을 새롭게 하니까 그런 결과로 일자리가 많이 생겼다. 이런 의미로 쓰인 거라면
그러면 renewed focus라는 말을 못 쓸만 하진 않거든요. 새로워진 관점, 말 그대로 새로워진 어떤 일에서 중점, 뭐 이런 의미로 renewed focus라고 썼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renewal로 생각하신 분들은 이 renewal이 형용사라고 착각을 했거나 아니면 명사라는 걸 알았어도 지금은 이게 이런 말이 복합명사로 쓰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복합명사라는 게 물론 명사를 붙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복합명사의 핵심은 남도 쓰느냐예요. 그러니까 나만 명사를 붙여놓고 저 이거 복합명사인데요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복합명사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거든요. 저는 이런 말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renewed focus로 가는 게 훨씬 더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걸 골랐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해석이 좀 어려우면서 단어가 어려웠는데, 무슨 그런 머신을 빈칸해야 된대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설정이 정답을 보여줘요. 물론 앞에만 보면 리플라이스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리플라이스 같이 교체가 들어가려면 뭐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거나 작동을 안 해서 교체를 하거나 이런 예문으로 들어갈 텐데, 뒤에 있는 게 그 shipping craft가 이 배송 박스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송 박스의 fit 들어가려면 빈칸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송 박스에 들어가려면 저 기계를 뭐 해야 될까? 이런 의미로 문장을 뜯어보면 적절한 거는 이 기계를 분리해야 되는구나. 한 번에는 안 들어가니까 요런 의미로 생각해서 taken apart가 들어가는 거죠.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오답률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2번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런 더 자세한 문제들은 저희가 3월 마지막 수업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6로 넘어가면요. 6는 저는 중간 정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1번 문제가 쉽진 않아요. 관계대명사를 넣는 문제였는데, 관계대명사의 격이나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뒤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읽어보니까 얘가 얘를 꾸미는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있어야 돼. 뭐 이런 문제라서 얘는 좀 난이도가 있었고, 지금 여기가 무슨 되게 작은 식물을 판매하는 사이트 같은 데인데, 이런 걸 판매를 하니까 우리가 주문할 때는 물건이 있다라고 뜨는데 막상 고객한테 보낼 때는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근데 이거를 다 안내를 전화할 인력이 이 사무실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소식이니까 앞에 unfortunately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대체품을 보내요. 근데 그 대체품을 받는 게 싫으면 뭐 그걸 싫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고 끝에 마무리 멘트로 뭐 patience에서 감사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문제 정도가 오히려 문법이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에서 무슨 건강 박람회 이런 행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의미 많은 전치사 리가딩 대해서가 들어가고요. 쭉 내려가다가 이제 문장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설정을 좀 이해해야 되는 게, 말 그대로 헬스클럽에서 어떤 건강 박람회를 그냥 하루에 그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의료인이라든지 전문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뭐 저는 어깨가 안 좋은데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뭐 운동을 이렇게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은 박람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 집중한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애가 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는 뭐 박람회니 뭐니 했더니 뭐 엑서사이즈 룸에서 열린다는 게 더 어색하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이벤트가 피트니스 센터 안에서 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면 엑서사이즈 룸을 그날만 행사장으로 쓰는 게 그렇게 내용상 어색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얘는 내용과 설정을 좀 이해하시면 소재를 파악하면 맞출 만한 문제인데, 소재가 너무 그 건강에만 다 찝혀 있으면 그러면 또 오해가 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컨설테이션을 예약할 수 있는 게 맞고, 그리고 밑에는 이게 회원들한테 보내는 편지라서 좀 무난하게, 시제라면 시제인데 동사 연결 무난하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모두 좋은 연말 보내시기를 빈칸한다. 그러면 당연히 회원들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는 희망했다, 소망했다가 아니라 소망한다. 현재 시제로 넣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지문이 살짝 난이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용 PPT를 이 사람이 보냈어요. 근데 이걸 보내고 나니까 주말 사이에 막 이메일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파일이 깨져서 사람들이 파일이 어디가 없어요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답장하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이 1번은 문법이긴 한데 위에서로 to 동사원형 들어가는 to 동사원형 to 부정사의 제일 베이직 문제였고요. 2번은 그래서 파일의 오류가 아마 오디오 파일을 첨부한 것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제거하고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리고 문장이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서 이 오디오 파일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는 거. 이 파일에 대한 얘기라는 걸 집중하면 나머지가 좀 적당한 게 없었고 여기서의 대의는 오디오 파일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이 좀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자료를 in advance 미리 보라고 조금 잔소리를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뭐 교육을 하면서 선배들이랑 연결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뭐 빈칸을 가지는 게 좋다. 특히나 초보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선배라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멘토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지문은 소재성에서 학생분들이 좀 이해를 못한 분들은 오답이 있을 것 같은 지문인데 이게 그 프로젝트에 신청을 한다는 게 상하 설정이 그 연구 자금을 신청하는 설정이었어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연구 자금을 받는. 그래서 지금 그런 신청서를 받고 있는 거니까 업세티디, 그다음에 얘는 명사 앞에 형용사 문법 문제.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는 게 펀드, 자금이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구에 뭐 필요한 것도 사고 연구도 확장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문장 넣기에는 지금은 신청서를 브리프한 것만 봤거든요. 그리고 추가되는 거라 그 신청의 기준으로 두면 이미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아직 안 받고 지금 진행 중인 상황, 그러니까 결과 발표까지는 안 나온 상황, 그 상황에서 탈락하는 문장이 좀 있었고요. 정답으로 끌고 가면 승인을 받으면 지금은 브리프한 것만, 지금은 나중에 자세한 거. 예, 요렇게 약간 짝 맞추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브리프한 거, 나중에 자세한 거. 예, 요렇게 좀 세트로 가는 문장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 보면 리스닝에서는 파트 1은 어려웠죠. 사실 파트 1은 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파트인데 근데 오늘은 좀 문장이 길었어요. 제가 정답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니까 문장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기에 문장들 특히는 오답이 그렇게 길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답보다 오답이 더 길어서 막 오답들의 그 디테일 막 마지막에 막 기억하실 건데 뭐 음료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다 있는데 뒤집는 게 뭐 상자에 있다 이래서 뒤집히고 뭐가 다 있는데 마지막에 어디서 뒤집히고 막 이러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좀 귀찮은 문제였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좀 눈여봤던 것 중에 하나, 이 흑백 사진의 좀 질감과 토익 파트 1 특유의 재질 때문인지 저는 사실상 그 사진이 되게 옛날 사진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무인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는 거 사진 있는 거 보니까 꼭 그렇진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 사진은 무인 키오스크가 파트 1에 나온 건 처음 봤다. 근데 뭐 표현이 어색하진 않죠. 카드로 돈 내는 건 돈 내는 거니까. 그거 빼고는 이 문제도 다른 보기들도 되게 길었는데 사람 있는 사진에 전형적으로 배경 묘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파트 2는 뭐 여전히 파트 2가 파트 2 했죠. 근데 오늘 좀 눈여겨본 거는 오히려 질문이 확실히 좀 많았다는 거. 한동안 평서문을 엄청 띄우더니 파트 2에서 평서문이 조금 오늘은 덜한 느낌이었고 질문이 많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도 많지만 그 질문들을 살짝 건너뛰고 가는, 그러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에 요런 종류의 우회 답변들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파트 2도 질문의 길이나 대답의 길이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쉽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파트 3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솔직히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간의 시험 추세를 추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근데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기준을 살펴봤을 때 한 중상에서 중정도로 보고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꽤 친절한 문제들이 많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파트 3보다는 파트 4가 훨씬 더 어려웠다 생각해요. 근데 파트 4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얘기 많이 나누는 것처럼 내가 문제에서 정답만 맞추겠다. 그러니까 막 이 상황을 다 이해하진 않겠다. 그래도 정답은 맞추겠다. 이런 관점에서 움직이신다면 저는 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고른 답에
자신은 좀 없었어도 정답은 맞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리스닝 점수는 나와봐야 아니까 오늘의 그 느낌과 기분으로 너무 미리 판단하지 마시고 점수를 같이 열어보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